오늘 오전에 서해 횡담도 휴게소 인근에서 잔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시간 만에 해군 해경이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아주 이상합니다. 우선 사건 개요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7월 17일이죠. 오전 7시 17분경에 서해 횡담도 휴게소 인근에서 잔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군경이 수색 정찰 작전을 펴서나 결국 오인신고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서 우리 군은 잔망경 추정 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요즘 이 말 자주 나오죠. 대공 혐의점이 없다. 나중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이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판단 근거로 지역 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 작전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 둘째,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할 때 음항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정의 수중 침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음항부표 하루 이틀 봅니까? 한두 번 봅니까? 그게 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보는 게 음항부표 아닙니까? 음항부표하고 잔망경도 구분 못해요.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횡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잔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해군과 해경은 수중 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 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 정찰 차단 작전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횡담도 인근은 수심이 11 내지 12m가량으로 북한의 상어급, 연어급 등의 잠수함이 침투하기 불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진짜 같죠. 서해 잠수함이 연안으로 침투를 한다고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일을 발표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수심 11m 해역에 300톤급 상어급, 연어급 잠수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로 든다는 것은 거의 사기급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상어급과 연어급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11m, 12m 지역에는 안 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예로 들지 말아야죠. 그런 해역에 오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북한에서 운용 중인 반잠수정입니다. 이거는 개념도지만 실제 그림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반잠수정에 대해서는 잭 소리도 안 했습니다. 일체의 가능성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대동 B급 반잠수정 개념도입니다. 여기에는 저 위에 올라가 있죠. 스노클이 있어서 3m 정도밖에 잠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최대 잠수 해봤자 20m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이 정도라면 횡담도 휴게소 인근처럼 수심 11m, 12m 이런 데는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왜 반잠수정의 가능성은 이야기 안 하나요? 상어급, 연어급 이야기만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또 이런 반잠수정은 썰물 이런 데 별로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까? 이거 모타보트만 하거든요. 모타보트 좀 큰 것만 합니다. 이런 잠수정이 썰물 영향받는다고요? 자, 요게 바로 그 잠수정이 떠올라서 가는 겁니다. 이 그림은 어디 거냐면은 2002년 북한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수출한 대동 B급 반잠수정이 바로 요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란군이 해상 사열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상 사열 아시죠? 바다에 사열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란군이 공개한 겁니다. 대동 B급 반잠수정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ISILC 잠수정을 개량한 것으로 방금 그 복잡하게 이야기한 ISILC 잠수정은 1988년 여수로 침투하다가 우리한테 나포 포획됐던 그 반잠수정입니다. 그걸 개량한 거죠. 그게 요겁니다. 요걸 전시를 깔쌈하게 했죠. 멋지게 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우리 보라고 한 것 같아요. 선수 하단에 저기 동그랗게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저게 음향 척심기라는 겁니다. 해저의 깊이나 해저의 물체를 찾을 때 저걸 사용합니다. 저게 소나죠, 일종의.
능동형 소나인셈입니다. 둥근 원통 요거 있죠. 요 동그랗게 요거 있죠. 요거 해수가 드나들 바닷물이 드나드는 겁니다. 요걸로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물속으로 가고 여기서 요걸로 물을 빼면 물 위로 뜨는 겁니다. 반잠수정이니까 물 위에 뜨는 게 더 많죠. 물에 뜨는 것은 부상이라고, 내려가는 것은 잠수라 그러죠. 부상 잠수할 때 바로 요 통으로 바닷물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부상하고 잠수하고 합니다. 요게 또 옆에 요 어뢰발사기 있죠. 요게 323mm 어뢰발사기인데 요게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요거 두 발을 장착하고 다니는데 이 정도면은 군함도 좀 위험합니다. 제대로 딱 맞으면 위험합니다. 자, 봅시다. 이 잠수정은 아주 이란군이 아주 친절하게 잘 이거 그림도 만들어 놓고 잘 설명 잘했어요. 이 잠수정에 보면은 저 위에 떠올라 있는 게 스노클입니다. 까맣게 돼 있죠. 부표로 오인하기 딱 쉽죠. 동그랗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부표로 오인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사람이 고속도로 순찰대원인데, 내나 그 지역에 횡담도 지역 그 서해 고속도로 순찰대원인데 바닷가에 맨날 다니면서 부표 하루 이틀 봅니까? 이걸 구분 못해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죠. 다르니까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비디오 마스터도 있네요. 이걸로 바깥 그림도 보고 GPS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도 찾고 이러겠죠. 이런 반잠수정을 북한은 최소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반잠수정은 또 대부분 서해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발표에서 이 반잠수정이란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희한하죠. 상어급, 연어급 이건 거기 못 들어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반잠수정 이야기는 왜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군의 발표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수에 있는 북한 반잠수정 전시해놓은 전시실입니다. 전시관입니다. 이건 옛날 구형이죠. 이것도 잠수함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모다포도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과 해역을 수색 정찰 또는 차단 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사건 발생 시간이 오전 7시 17분경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탐지 활동 착수를 개시한 시점은 언제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10분만 지나면 이거 빠져나가 도망가보고 못 찾습니다. 딱 10분만 늦게 가도 이거 밑으로 물 밑으로 쑥 가다가 물 위로 떠올라 가버리면 못 찾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이 수중 침투 같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당 지역으로 경계 병력을 투입, 가용한 경계 감시 장비를 동원해 잠수함의 활동이 있었는지 탐지했다. 어떤 장비가 어떻게 동원됐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발표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거요 발견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소나로 잡는다 그래도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반잠수정이 일단 물 위에 있든 물 아래에 있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일정 시간 지나면은 군이 동원돼봤자 그 넓은 해역을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싹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말을 바꿉니다. 음항의 부표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진술을 바꿉니다. 음항 부표로 추정된다고요? 그렇다면 신고를 왜 합니까? 음항 부표로 추정된다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횡담도 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아닙니까? 거기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음항 많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음항하고 이 반잠수정 스노클이나 잠망경을 구분 못 하겠습니까? 지금은 여름이라서 아침 7시 17분이면 해가 훤하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의 수중 침투가 제한된다는 점, 이런 것을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북한의 반잠수정 운용 실태를 보거나 또는 이 북한 반잠수정 자체를 볼 때 군이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국민이 배 잘 모르잖아요. 잠수함 잘 모르잖아요. 특히 반잠수정 이 그림 보신 분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른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더 의심이 갑니다. 가장 최근에 군이 거짓말하고 조작했던 사례 한번 볼까요? 우리 군 발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6월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입항했을 때 군이 사전 인지 실패한 사건, 목선인지 간첩선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그리고 이거 발표할 때는 청와대까지 개입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군과 청와대가 합작을 해가지고 국민을 속였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모 공군 부대에서 부사관 2명이 난투극을 벌인 사건 있죠. 그 다음에 해군 이함대에서 초소병 경계 근무 중에서 초소를 이탈해서 수화 불응을 도주하고 이 부대 장교가 허위 자수를 제의해가 실제로 허위 자수도 하고 하여튼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때도 탄약고, 무기고 근처에 접근을 했는데 대공 용의점은 없다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삼척항에 목선이 나타났을 때도 아직도 대공 용의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8일날은 육군 23사단 그 경계병이 있죠. 초계병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버립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표가 여기에 나왔던 발표들이 다 미심쩍고 의심스러운데 전부 다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거짓말과 조작이 사정없이 드러나잖아요. 부대의 장교가 사병한테 허위자수 좀 해달라 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해버린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서해 행남도 인근에서 반잠수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위급, 연어급 잠수함만 예로 드는 군. 이걸 믿어도 될까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북한의 반잠수정이 행담도까지 들어왔다면 뭔가 접선을 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우리 경계망이 다 뚫려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서해에는 천안함 침몰 사태부터 해가지고 언제라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 천안함이 또 언제 침몰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상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반잠수정이나 이런 물체가 서해안 횡단도 근처까지 나타났다면 이것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